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정종필입니다. 먼저 평택 시민의 뜻이 모여서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평택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국제교류재단을 위해서 관심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박은옥 위원장님과 우리 강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제교류재단은 제10대 시의회의 의정 방침에 맞추어서 화합, 통합, 실천의 가치에 중심을 두고 글로벌 도시 평택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지연 기획경영팀장입니다. 다음 김유경 한미사업 1팀장입니다. 다음 서수연 한미사업 2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최근 팀장이 퇴직을 해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다음 박근양 국제교류팀장입니다. 다음 정봉진 세계시민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봉 외국어교육팀장입니다. 국제교류재단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입니다. 재단은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시행해서 기획경영팀, 한미사업 1팀, 한미사업 2팀, 국제교류팀, 세계시민팀, 외국어교육팀 총 6개의 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1실 2센터 5팀 구조는 관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센터장을 팀장이 겸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센터장 TO를 실무 직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구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력을 강화했습니다. 정원은 총 45명이고 현재 41명으로 결혼에 대해서는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채용 면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은 평택시의 국제교류 관계를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평택시의 국제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2014년에 설립되어 금년에 창설 1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상세한 연역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제교류재단 예산과 시설 현황입니다. 예산은 총 75억 8,900만 원이고 시설은 팽선과 송탄에 2개의 국제교류센터와 또 3개의 영어교육센터 등 총 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센터는 남부, 북부, 서부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제교류재단 주요 사업 실적입니다. 재단은 글로벌 도시 평택 구현을 위해서 4개 사업 분야와 기획 경영 분야에 대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미 교류 분야에서는 주한미군 조달 진출 워크숍이라든지 국제평화도시 토론회 운영 등을 통해서 한미동맹 주간 사업을 신설하였고 경제 공공외교 사업 모델로 고도화하여 한미축제 행사를 통해 11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협력 분야에서는 전체 앞에서 보고 들었다시피 6개국 12개 교류도시와의 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미진했던 중국 교류를 작년부터 재개해서 실질적인 교류 방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 분야에서는 4,200여 건의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와 디지털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학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AI 시대에 맞추어 AI 잉글리시 교육을 신설하고 원어민 미배치 학교 대상 1만 4천 명에게 맞춤형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영 분야에서는 AI 업무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실제 업무 혁신에 활용하고 있으며 관내 추정기관 최초로 성평등 가족부가 지정한 가족 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임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26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재단은 글로벌 도시 평택을 선도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의 되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5대 목표와 15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은 올해 세부 실행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한미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서 한미 교류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진호 국제 교류를 목표로 국제 교류 협력 분야에서는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도시 건설을 목표로 외국인 지원 분야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영어 상용 특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어학 역량 강화 분야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걸 마치고 12쪽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한미 교류 분야, 그리고 국제 교류 협력 분야, 외국인 지원 분야, 어학 역량 강화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주한미군 협력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상별 간담회를 13번 운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 2사단 험프리스 기지 사령부, 오산의 50일 전투비행단 등과 한국문화 공연 및 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간담회를 지속 운영해서 12월 총평회를 통해서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차년도 협업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 평택 리빙 101입니다. 이 101이라는 말은 가장 기본이라는 뜻으로 평택에 사는데 꼭 필요한 그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평택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정보와 또 현장 체험을 제공해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활정보교육 8회와 현장 체험학습 3회를 운영해서 총 1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한미 어린이 교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 지역 초등학생과 주한미군 자녀가 문화, 체육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상호 이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한미 학생 및 학생 각 50명씩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 주죠. 8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군 부대 전학 견학과 한국문화 체험을 운영하고 마지막 날은 수료식과 네트워킹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 또 험프리스 기지 50일 전투비행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안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한미 언어 교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가족 등 봉사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영어 회화 동아리를 운영하고 평택 시민들의 언어 능력 향상과 한미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팽성센터와 송탄센터에서 총 34개 반을 운영해서 2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회화 동아리 운영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한미 친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한미 친선 민간단체의 우수 교류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또 시민과 주한미군 가족 간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공모사업과 심사를 통해서 3개 단체를 신청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크래프터라는 단체와 한미 어린이 문화교류협회가 교류 사업을 실시했고 올해 12월에는 피클라라고 그러는데요. PCLA 평택 지도자연합회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한미군 소통 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영문 SNS 소식 채널인 평택 인사이트라는 사업과 또 우리 SNS 영상 홍보단인 피플루언스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택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정 소식과 문화 행사는 물론 교통, 의료 등 생활 정보와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영문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또 시민과 주한미군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피플루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택 생활과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생생한 영상 콘텐츠도 제작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30쪽까지는 외교부와 경기도 수원시의 수탁 사업인 굿네이버 프로그램입니다. 통상 상반기 때는 이 사업을 지금 하나로 한 페이지에 묶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지만
이번에는 새로 출범하는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다 구분을 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국비 사업, 또 11개의 시도비 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운영되어 있고 연간 사업비는 13억 6,200만 원입니다. 먼저 외교부 수탁 사업인 한미 동맹 주간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기존 우정의 날 행사, 일일 행사를 벗어나서 일주일간 행사로 확대해서 단순 문화 행사에서 벗어나서 외교,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험프리스 기지 앞에 한미 동맹로 명예 도로명 부여 행사 등과 우정의 날 행사, 또 정책 토론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군의 조달 시장 진출 워크숍과 미군 부대 취업 설명회 등을 운영해서 한미 교류가 지역 사회와 경제 분야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한국문화 소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외교부 수탁 사업입니다. 주한미군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문화 공연과 문화 체험, 또 한식 요리 교실 등 다양한 K컬처를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1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193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쪽부터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50대 50으로 하는 매칭 수탁 사업입니다. 먼저 한미 어울림 축제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 시민과 주한미군 가족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교류하는 사업이로 올해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팽성읍 안정로 일원에서 한미 친선 한마음 축제, 이건 당초 봄에 보통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가 돼가지고 한미 친선 한마음 축제와 또 한미 어울림 축제를 동시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동기간 중에 9월 19일 토요일 날에는 험프리스 기지 주한미군 개방 행사와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메인 무대와 어울림존, 키즈존 등 한미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는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한미 친선 한마음 축제입니다. 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죠. 봄에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가을에 같이 한미 어울림 축제와 같이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K컬처존과 US존 등 야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 공간을 조성하고 소규모 공연과 다양한 현장 이벤트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큰 행사인 만큼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고 있어서 안전관리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한미 친선 문화 한마당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축제들이 팽성 지역에서 개최된 걸 대비해서 요 행사는 오산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 앞에 송탄 지역에서 신장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신장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초점을 둬서 오는 10월 24일부터 25일간 이틀간 신장 쇼핑몰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위탁사업 지원 신청과 사업비 교류를 완료하고 행사 운영 체제 선정 및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한미 레포츠데이 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5월 16일 날 평택 소사벌 레포츠타운에서 이미 실시한 사업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 장병 및 가족 등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가족 운동회 형식으로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한미 평화음악회입니다. 본 사업은 한미 동맹을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하여서 시민과 주한미군 가족이 문화를 통해 소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 달 관내 공연장에서 시민과 주한미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 25쪽은 한미 댄싱 카니발 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어느 장벽이 없는 춤과 퍼포먼스를 매개로해서 주한미군 가족과 평택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9월 중에 공연과 거리 프레이드 등을 중심으로 한미 참가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그런 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한미 연말 축제입니다. 본 사업은 연말을 맞아서 주한미군 가족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연말 테마 축제로 12월 중 안정리 예술인 광장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특히 크리스마스 테마 공간과 한미 문화체험,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이 팽성 축제라면 유사한 행사가 27쪽 한미 연말 축제 신장에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신장 근린공원 주변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행사 시기에 맞춘 테마 이벤트와 문화체험,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트리와 포토존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의 한미 취미교실입니다. 본사업은 K-아트, K-뷰티, K-푸드 등 취미 기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과 주한미군 가족 간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도 5월 6일에 추진한 바 있고 또 하반기에도 K-뷰티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취미교실 행사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9쪽 젊은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미군부대 앞에 거리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는 신장 쇼핑몰 앞에서 1차 미 공군 밴드 공연과 DJ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팽성 안정리 로데오 거리에서 유사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한미 송년 콘서트입니다. 본사업은 시민과 주한미군 가족을 대상으로 연말 공연을 개최해서 한미 간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내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는 12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한미 교류 사업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31쪽부터는 국제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해외 도시 교류 행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적 교류, 예술인 단체 파견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이제 마츠야마 청소년 상호 교류, 또 싱가포르 청소년 파견, 또 현재 이제 마츠야마 중학생 10명이 평택에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우리 평택 관내 중학생들이 마츠야마 또 싱가포르로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7월에는 평택시 우호교류 도시인 몽골 토부아이막의 나담 축제에 평택시 태권도 시범단 20명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32쪽에는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국제교류 기관 및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호교류 도시인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와 또 크로아티아 플라시와의 소식지를 발행하고 또 평택시 국제교류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주한 공간 대상으로 해서는 평택 홍보 팸 투어를 상반기에 1회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도 9월에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국제아동미술교류전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 외국공간 등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국 또 내외 외국인 어린이와 해외 아동 대상 미술교류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9월 5일 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평택 아트센터 로비에서 개막식은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또 해외 아동을 초청해서 올해는 이제 중국 저희들이 중국 문화주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중국 학생 5명 아동 출품한 해외 아동을 5명 초청할 예정이고 또 개막식에서 또 직접 작품을 설명하고 또 평택시 투어를 하는 그런 일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은 디지털 전시 도록도 제작해서 참여하지 못한 건 해외에서도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4쪽에는 세계 문화주간 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주한 외국 대사관과 협력해서 국가별 문화주간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고려인과 베트남에 대해서 한 바가 있고 올해는 10월 17일부터 배다리 도서관에서 중국 문화주간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에 7개 저희 우호도시가 있어서 우호도시를 다 초청하고 또 도시 소개 코너 또 여기 현지에 있는 평택에 있는 중국 관내 중국 유학생과 또 커뮤니티를 참여를 도모해서 중국 문화주간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5쪽은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국제교류 민간단체에게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서 문화예술, 스포츠 등 4개 단체가 선정돼서 단체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조 국제개발협력 사업입니다. 평택의 우수한 농업 및 한국어 교육 등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현지 관계자 초청 연수라든지 온라인 한국어 대회 등을 수행하는 행사입니다. 4월에는 우리 몽골 토부아이막 농업인들을 초청해서 농업 연수를 실시하였고
또 7월에는 우리 크로아티아 플라시와 온라인 줌을 통해서 K문화 교육 협력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8월 중에는 우리 베트남 다낭시와 평택 다낭 온라인 한국어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27명의 지원자가 있고 또 최고 득점자 3명에게는 평택 초청의 그런 특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마츠야마 우리 일본의 마츠야마 자매도시 도서관 행정연수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외국인 지원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외국인 상담센터 운영 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거주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평택에는 5만 1천여 명의 등록 외국인이 있고 이외에도 미군 가족들 합하면 거의 10만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외국인 지원 사업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베트남 영어, 태국어, 러시아어 가능한 그런 상담사 4명이 상담을 하고 있고 지난 2월에는 포승 지역에 러시아어 사용 외국인의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상담센터를 포승 지점도 개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38쪽은 한국어 학당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가족을 비롯해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준별 한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외국인의 언어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수준별로 한국어 회화반 또 한국어 자격증반 등 여러 단계가 있으며 4회차까지 한국어 수업을 운영해서 연말까지 연말에는 또 한국어 말하기 발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한국어 역량 향상을 위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은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입니다. 외국인 주민 대표자와 유학생 대표자를 모집해서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또 정책 제안을 정치하는 등 외국인과 시간의 공식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몽골, 중국, 베트남, 태국 등 9개 국가 출신 외국인과 또 7개국 국가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 대표자를 통해서 지난 4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월까지 계속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들의 또 멘티 활동도 지원을 해서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은 세계시민 아카데미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글로벌 도시 설립을 위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세계시민 아카데미는 지난 4월부터 도곡중 등 7개 학교에 가서 글로벌 이슈라든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주제로 학생들을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11월까지 관내 초중고 대학교 18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세계시민 교육과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체험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참여 채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내 국가별 외국인 커뮤니티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네팔, 중국 등 16개 관내 커뮤니티를 선발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은 외국인 정보소통 플랫폼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거주 외국인 안정적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교류 강화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소통 기능을 갖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플랫폼은 현재 한국어, 영어, 베트남, 중국어 4개국으로 운영되어 있으며 시정 소식과 생활교육 체류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플랫폼 구축은 완료했으나 보안성 검토 같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정식 운영해서 외국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인과 지역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부터는 이제 어학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가 AI 잉글리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지향적 교통환경,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영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습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초등학생 72명을 대상으로 AI 펜톡 등 다양한 AI 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스마트 영어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서 AI에 대한 흥미 또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은 온택트 영어입니다.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기초 영어 표현을 제공하는 SNS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재 11,9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영어에 관심 있으시면 요거는 꼭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은 저도 매일 아침에 애독하는 프로그램인데요. SNS 영어 프로그램 요건 우리 보고 끝나고 제가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외에도 간단히 쓰는 영어 표현을 주제로 해서 이북도 간행을 2번 했고요. 또 올해 면접이라든지 프리토킹 등 1대1로 원어민 강사와 화상 수업을 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성인 대상으로 해서 헬피 미 티처라는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총 661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조 기초 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든 시민들에게 균등한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관내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가는 영어가 있는 날이라는 사업과 또 교육 취약계층이 다수인 학교를 선정해서 찾아가서 수업하는 드림 교육 이 2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 격차 완화 및 균등한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서 교육 소외 지역 위주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은 영어 말하기 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규모 영어 말하기 대회 추진을 통해서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시민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9월 12일 날 9월 달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지금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은 일상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과 후 프로그램,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방과 후 끝난 다음에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을 해서 초중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남부, 서부, 북부에서 번역별로 영어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국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성인 영어 회화 수업도 40회, 총 419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 2가지 사업을 상당히 비중이 큰 저희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중 학생들 또 성인 회화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내실 있는 영어 교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8쪽은 영어 체험 활동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방학 중에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 방학 캠프 사업이 있고요. 또 일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화라든지 AI를 콘텐츠로 해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9월 달에 하는 우리 한미 친선 축제 이럴 때도 영어 체험존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9쪽은 AI 영어 스마트 오피스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영어 활용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 올해 신규로 만든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4회차 운영했고요. 원어민 강사와 함께 챗GPT라든지 젠스파크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서 영문 이메일 작성이라든지 또 뭐 PPT 제작 이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반기에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쪽입니다. 여기 잉글리시 스쿨이라는 사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관내 원어민이 미배치된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그런 영어 체험 수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협력을 통해서 지난 7월까지 13개교 6,532명의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한 바가 있고요. 9월달, 11월달에도 12개교 8,27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교육을 보완하고 또 지역 간 영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제교류재단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희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의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에 수록된 해외 도시 교류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스야마에서 평택 학생이 10명, 싱가포르에 10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평택시 학생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선발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택 저희들이 직접 선발하지는 않고요. 그 교육지원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에 또 의뢰를 해서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나 일어 소통이 좀 가능한 학생 위주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학생들이 해외에서 일주일 정도 체류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안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예, 저희 직원들이 두 명이 같이 동행을 하고요.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선생님께서 장학관께서 같이 가시고 또 현지에도 또 저희 맞재함하고는 저희들이 워낙 교류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국제교류센터의 직원들이 또 도와주고 현재 저희들이 이제 맞재함 학생들이 저희 평택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에 이제 그 각 지역에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해서 이렇게 각지 이렇게 매칭을 시켜줍니다 학생들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면은 우리 평택 학생들이 다 데리고 와서 평택도 구경시켜주고 다 자기 집에 재워주고 또 그 친구들이 또 평택을 맞자마를 가면은 또 매칭된 그 학생들이 또 맞자마도 소개시켜주고 또 자기 집에서 같이 홈스테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안전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철저하게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야마에서 네. 그 홈스테이 가정의 선정과 사전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흥미는 뭔지 다 받아서 한국 아이 10명이랑 일본 아이 10명 중에 그 흥미가 맞는 아이 위주로 해서 매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류정아 의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임위 첫 시작이다 보니 자료 요청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실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 요청 위주로 될 것 같고요. 먼저 16페이지에 보면 한미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 사업 이게 이제 신규는 아니고 계속 사업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사업 진행 현황과 앞으로 세부 사업 계획을 좀 알고 싶고요. 예, 예. 그리고 17페이지 주한미군 소통 허브 구축이 있는데 평택 인사이트라는 채널을 운영 중이래요. 이게 SNS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어떤 채널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인스타 하나요? 구글 블로그랑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건 없고?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독자는 얼마나 되나요? 늘었나요, 많이? 기존보다? 저희가 구독자보다는 조회수, 누적 조회수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블로그 조회수는 누적으로 6월 30일 기준으로 57만 5,832회고 그리고 페이스북 팔로워 수는 6만 5천 명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8,314명 정도 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소통 채널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이 평택에서 자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주한미군 소통 허브가 아니라 어떤 우리 평택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지금 뒤쪽에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있기는 해요. 예, 예. 그렇죠? 영어가 소통이 되는 분들은 네, 많이 네. 가입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 꾸준히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세부 내용이 있으면 좀 별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수탁 사업인데 한국문화 소개 사업이 있어요. 19페이지. 네. 보면 저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좀 여태까지 진행을 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고 향후에 어떤 것으로 또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 K컬처에 대해서 인기가 그렇죠. 많이 올라가가지고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고 맞아요. 저희들이 그 기대를 부응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예, 그런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예. 것 같고 예, 예. 제가 단순하게 음식 뭐 요리 교실이라고 해서 김치 담그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 예. 말고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K푸드의 어떤 영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예. 다양하게 좀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어울림 축제 네. 우리 아까 이제 국제교류과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네. 저는 저는 사실 이 평택 북부 지역이 굉장히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한미어울림 축제와 그에 관련한 유사한 축제들을 묶어서 하는 이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일구 의원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 셔틀버스 문제에 대해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물론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활용도 있게 잘 활용이 되고 시민분들이 많이 이것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한미올림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역 특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서부권이든 남부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시민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쪽에 사실 주차가 원활한 곳이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방문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주차가. 그래서 이제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서부권이나 이런 아주 먼 곳에서 가시는 분들도 사실 축제 컨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늦게까지 즐기시는 것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쪽이 약간 미국 문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음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셔틀버스에 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역에서 네. 다른 권역에서 멀기 때문에 혹은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하고 애저녁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더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주차 문제 해결도 하나라고 보는데 그거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임시 주차장 같은 거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거 네. 예,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세계문화주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인데요. 그동안 꾸준히 세계문화주간을 운행을 해오신 건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어느 나라를 어떤 문화 그 콘텐츠로 운영을 했는지를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예,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를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사실 이거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 한 페이지에 담기에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 이게 시민분들에게 만족도가 어떻게 체감상 와닿았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니까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들이 단순하게 뭐 외국이 신기해서 그냥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평택에 많이 거주하시는 외국인들, 그렇죠. 예. 예, 그분들이 아무래도 관련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뭐 두 나라 한 적도 있고 세 나라 한 적도 있는데 근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여기 포승 지역의 고려인들이 네.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고려인 축제를 해서 그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대사들도 초청해서 같이 한 적도 있고 또 베트남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기. 그래서 베트남 대사도 불러서 베트남 문화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까 잠시 나온 같이 중국에 대해서 아까 7개나 우리가 우호교류 도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계가 긴밀하지 못한 것이 또 사실이어서 저희들이 작년 말에 이제 그 7개 나라를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교류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올해는 또 7개 나라 전부 다 뭐 대표단이라든지 문화원 소속해서 중국은 워낙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우호교류 도시 12개 중에서 7개나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한 나라 중국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10월 달에 해서 여기 이제 중국 대사관이나 문화원하고도 소통을 하고 또 여기 있는 커뮤니티하고도 같이 해서 하여튼 중국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계문화주간은 제가 다 가보지 못했어요. 전체 다 가보지 못했는데 몇 군데를 가보면서 공통점으로 느꼈던 것은 관계자들만의 행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사관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그리고 뭐 시의원들 가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문화 주간을 개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보면 교류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우선 순위로 많은 분들을 그 나라를 선정할 때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역 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평택시에 거주하고 계신 그 나라의 시민분들 예. 이 얼마나 참여하느냐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같이 어우러지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예. 이게 너무 기관을 위한 행사로만 보여지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보는데 굳이 찾아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반 시민분들이 관심을 예. 좀 가질 수 있게,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향수도 느끼고 한국에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것도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게 좀 잘 기획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지원 현황을 좀 자세히 알고 싶고요. 예. 지금 배드민턴 협회에서 배드민턴 교류, 이게 대회를 했던 건가요? 어떤 경기?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맞지 않아? 10월 달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예, 거예요? 예, 맞지 않아.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뭐 많이 우리 시민 저희들 사실 뭐 공공기관이 하는 국제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하시는 공공 교류가 전 바탕이 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도와드리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건데 올해는 하여튼 4군데가 했고 또 매일 받는 단체가 계속해서 받는 것도 사실은 또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네. 좀 그런 진입 장벽을 좀 낮춰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이랑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외국인 상담센터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어떤 각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농업도 그렇고 공업도 제조업도 그렇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인프라들이 좀 정착이 되고 잘 지원이 돼야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좀 경력이 올라가신 분들이잖아요. 자원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예. 잘 거주를 하면서 끝까지 이제 남아서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조사는 하시나요? 별도로 이용하시는 외국인 분들에 대한? 세계시민팀장입니다. 네. 저희가 분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면 보통은 좀 저희가 아무래도 서비스 제공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저는 꾸준히 이거를 이제 잘 해주신다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좀 속상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자국민들, 평택 시민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큼의 어떤 대우나 혜택을 받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긴 한데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로 또 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평택시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잘 우리나라 문화에 어우러져서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그 38페이지 한국어 학당이 있어요. 한국어 학당. 네, 같은 있는데 이게 이제 팽성 송탄 국제교류센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서부권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좀 일부 시민분들의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분들은 굳이 한국어를 쓰지 않아도 평택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 약간 LA 한인타운 같은 느낌?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자리를 그렇게 잡고 있으면 오히려 한국 우리 주민분들, 평택 원래 우리 국민들은 역차별이라는 예.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 문화에 잘 흡수가 돼서
어우러져야 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교류과에서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부서들이 있지만 조금 더 이분들이 스며들 수 있게 겉돌지 않고 스며들고 한국인 분들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잘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이제 평택시가 작년부터 외국인 5만 1,000명도 이제 평택시에 그렇죠. 우리 시의 숫자 할 때 이제 같이 포함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차별하고 구분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하고 같은 평택 시민으로 다 같이 받아들이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차별 그런 문제 같은 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팀 이름도 외국인 단순히 지원이 아니라 세계 시민팀으로 한 이유가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평택 시민들이 같이 더불어 산다는 또 맞아요. 우리 같은 평택 시민으로 받아들여주고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글로벌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두 분 외국인하고 평택 시민들 같이 교육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세계 시민팀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바른 방향으로 잘 잡아주신 것 같고 아니, 예.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꾸 서부권을 말씀드려서 참 그렇지만 예. 현실이기 때문에 서부권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제 그 아이들 때부터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도나 같이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내가 배우는 기간만큼은 잘 이렇게 학습을 하고 어떤 뭐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라고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잘 어울려서 어떤 문화적인 교류도 그렇지만 진짜 친구 같은 예. 이런 아이들로 잘 컸으면 좋겠는데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지원 이런 것들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어요. 예. 가족센터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라든지 교육도 많이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서부 지역이 이제 도곡 초등학교 같은 그런 데가 도리어 지금 러시아를 쓰는 학생들이 많죠. 한국어를 쓰는 더 많은 네. 지금 그런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동기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네. 자기들끼리도 러시아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리어 한국 학생들이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맞아요.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거기도 저희들이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도곡초등학교 교원장님들이 러시아 이렇게 같이 양쪽을 쓸 수 있는 선생님들 좀 지원해 달라 그런 말씀하시고 수요는 사실 굉장히 얼마 전에 저희들은 부용초도 거기도 이제 다문화 지정학교로 돼서 그렇죠. 좀 예. 도와달라고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뭐 예산 문제라든지 직원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서 의원님께서 좀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우리 평택을 글로벌 시티로 만드는데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북부나 예, 서부 이 두 예. 군데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자칫하면 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한국 분들이 오래 거주하기 힘든 곳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안산. 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39페이지에 외국인 그 주민 대표자 회의가 있어요. 네네.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대표자분들은 사실 무슨 우리 뭐 의원님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한 그런 절차가 없어요. 네. 그리고 각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모를 하죠. 공모를 해서 커뮤니티에 이제 많은 이렇게 능력도 있으시고 또 리더십도 있고 하신 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성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저희들도 뭐 100% 이분이 이 커뮤니티를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많은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계속 공고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도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좀 더, 어떤 대표성을 얼마나 띠느냐를 우리가 지표로 예. 측정한다기보단 예. 이분들이 대표가 되고 나서 예. 어떻게 활동을 잘 해주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모로 하신다고 하니 자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그 지역구 안에 그런 거 이제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면 적극 추천해 주시면 이게 꼭 뭐 한 사람이 모든 커뮤니티를 대표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능력과 또 파워가 있는 분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0페이지 세계시민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좀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40페이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1페이지의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사업도 자세하게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42페이지 외국인 정보 소통 플랫폼이 있는데 이걸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지금 4개 국어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향후에 어떤 언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확대한 게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 올해 예산이 2,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도 다른 사업을 작년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못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죽이고 이 사업을 만들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예산만 좀 더 늘리면 지금 뭐 워낙 AI라든지 이게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내년에 사업을 좀 확대하면은 언어는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차차 그럼 확신합니다. 늘려가는 것으로. 이게 한 해 끝날 사업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자료도 업데이트하고 또 이 활용 방안을 계속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이대로만 확정이 아니라 확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전반적으로는 이제 세부 사업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워낙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도 있고 또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 고민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많은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는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국민들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나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의원으로서는 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하나하나 사업 진행하실 때 소통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상세하게 좀 반영할 수 있게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항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항숙 안녕하십니까?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업을 제가 보니까 39개 정도 네, 그렇습니다. 총 되는 것 같습니다. 39개인데 이제 이게 수탁 사업도 있고 네. 수탁 사업 그러니까 이제 국제 교류 사업도 있고 한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사업은 많잖아요. 종류가. 네. 많고 또 다른 국하고 또 겹치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사업을 끝나면 종결을 하고 만족도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만족도를 조사할 때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 업체에 맡기는 건지,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했다면 이 프로그램 중에 현재 39개 프로그램 업무 보고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 상위 1, 2, 3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또 하위 1, 2, 3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이게 다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좀 해당되는 분들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팀장님별로 그냥 쭉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저희가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현장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저희 전문 업체에서 QR코드로 그 설문조사지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시민분들 그리고 외국인분들이 함께 만족도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설문지를 배포해서 또 설문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업평가단을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저희가 사업 분야가 5개가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현장 나가서도 평가하시고 사업 계획서나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평가해 주시는 그런 사업평가단도 운영을 해서 그 나오는 결과는 바로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년도와 전전년도에는 그 재단
대한 대표 사업 선발에 관련된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시민분들께서 가장 선호해 주시는 그런 사업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설명드린 어린이 여름 캠프라든지 그리고 그 언어 교류,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에어쇼에 많은 또 관심을 보여주셨었는데, 올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단 5대 사업을 선발을 해서 그 부분에서 주셨던 피드백을 잘 반영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사업을 저희가 취합을 아직은 하진 않았는데, 그 사업 설문조사를 받을 때마다 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바로 현장에서 혹은 차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팀장님들은 이게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럼 하위 그 인기가 없었던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세 가지가? 기억나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39개 중에. 저희가 인기 없었던 사업을 조사한 게 아니고 좋아하는 사업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 가장 아쉬웠던 사업들도 한번 설문에 포함해서 이번에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지금 이제 올해 혹시 신규 사업 있나요? 올해 신규 사업. 이 39개 중에. 우리 신규 사업이 여기 이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0페이지에 있는데요. 10페이지에 있는 이제 외국인 지역 사업 중에서 외국인 정보 소통 플랫폼, 아까 온라인 웹사이트 만드는 거 그 사업 하나고요. 그리고 AI 영어 어학 역량 강화 중에서 AI 영어 스마트 오피스 사업이라고요. 그 신규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이제 좀 많은 예산을 신규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한 사업을 없애야지 신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많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크게 2가지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습니다. 2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 사업을 시행한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기- 시작하게 된 계기, 목적. 예, 말씀해 우리 주세요. 외국인 정보 소통 플랫폼 사업은 저희 외국인하고 아까 여러 가지 뭐 대표자 회의라든지 하지만 공식적인 웹사이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시민 그 외국인 분들이 다양한 외국인 분들이 서해 요청도 할 것도 있고 자기들이 정보 교류도 하고 그런 공식적인 웹사이트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없앨 정도로 해서 했고요. 또 AI 영어 스마트 오피스 사업도 이제 시민들 분께서 워낙 이제 점점 고급 업무를 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회사를 갖다 뭐 이메일을 작성한다든지 PPT 만들고 이런 걸 사업을 갖다가 좀 AI 통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좀 수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그 2가지를 올해는 신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관계자 분들이시고 또 이 예. 업무에 또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을 얼마만큼 알차게,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얼마나 좋으냐, 효과성이 얼마나 좋으냐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시고, 그 2번째로는 이제 이 39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홍보 방법은,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시죠. 네, 한미사업 1팀장입니다. 저희가 홍보 방법은 뭐 이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과 또 시민과의 교류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한미군들이 많이 보는 채널을 또 저희가 공유를 받아서 아니면 또 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하고요. 또 시민 대상은 저희가 뭐 시청 협조도 받고 저희 재단 자체의 홈페이지, 페이스북도 있고 시민들한테 나가는 카톡이라든지 다양한 채널로 또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현수막이나 현수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서 이제 제가 와서도 시민들 분께서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인지도도 좀 약하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매번 행사가 끝날 때마다 그걸 이제 요즘은 영상으로 만드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SNS를 통해서 주로 정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영상을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SNS에 꼭 올린다. 그런 목표를 항상 가지고, 요즘 또 AI가 그런 걸 많이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오늘 매일 같이 거의 매주 회의할 때마다 제가 직원들한테 AI 학습도 많이 시키고 또 그거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저희들의 활동 내역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벗어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보면은 부담 지시율이 이 프로그램별로 부담 지시율이 다 50대 5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49대 51인 게 있어요. 네, 그 프로그램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팀장님들 아까 49대 51이 있습니다. 부담 지시율이. 비율. 네. 국도비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51대 제가 49는 어떻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탁 사업 중에 경기도비와 12.1대1 매칭으로 수탁받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한미친선에 관련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도비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도에서의 사업비가 조금 여력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일부 또 이제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 도비를 좀 확보한 부분과 또 이제 처음에 도비가 다 편성이 안 됐을 때 자체로 시비로 일부 또 재원을 마련하느라 시비가 이 사업 어울림 축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비율이 나왔던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 올해만 그렇고 내년에는 네, 올해만 그렇게 내년에 그냥 됐습니다. 50대 50으로 부담 지시율 그렇게 갑니까? 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중에 팀장님들 더 잘해. 프로그램 중에 세아 초등학교 들어갔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팀장님 담당이시죠? 세아 초등학교 초등학교별로 찾아가는 영어. 자, 거기에서 초등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은 대상자는 그 초등학교에서 선별을 해서 받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잉글리시 스쿨이라는 사업인데요. 시 교육청소년과와 함께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각 학교의 교육청소년과에서 신청서를 공문을 통해서 발송하면은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다 공문이 나가고요.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은 신청한 그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원어민 미배치 학교라든지 학급수라든지 권역별 남부 북부 서부 이런 거를 판단해 갖고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뭐 학부모님들의 뭐 불만이라든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은 없는데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형평성 있게 공평성 있게 왜냐하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또 학교에서 이렇게 명단을 받는 경우는 그 외에 또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전체적인 사업이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분명히 중복될 수 있고 또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거 참 면밀히 살피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개만. 뭐 질의라기보다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 현황을 보니까요, 벌써 15년, 16년 이렇게 오래됐네요. 리모델링도 막 해야 되고 이제 송탄 교류재단 리모델링 사업 잘 진행됐습니까? 송탄 거기 다목적동 다목적. 하는 거요. 아직까지 공사는 착고가 안 한 걸로 있는데요. 하반기에 하는 걸로. 올해 하반기에? 예, 그렇게 좀 저희들이라서 대관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해주십시오. 예. 영어교육센터가 우리 차량 운행 안 되는 걸로 지난번에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안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차량 운행을? 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운영하지 않게 된 계기 자체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게 뭐 사회적 공론이 돼서 운영을 안 하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 사정상 그때 갑자기 좀 근데 이거 취소됐습니다. 예. 운영 안 하면 아이들 올 수 있나요 지금? 그래서 당초에는 좀 이게 민원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네. 또 학생들을 태우고 가는 거하고 또 부모님들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네. 그런 문제지.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예.
그럼 부모가 태워다 줄 수 있는 아이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평택시에서 공교육이잖아요. 이걸 공적 영역의 교육인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그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니면은 뭐 맞벌이거나 이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은 그러면 이 영어교육센터 이용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차량 운행 재개는 다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중단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비대면으로도 수업을 저희가 일부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좀 접근이 어려운 친구들은 비대면을 통해서도 수업을 그러니까 듣고 그러면 안 있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이 이게 이제 선생님이 앞에 있어서 같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그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온라인상의 수업으로 한다는 거는 의지가 굉장히 있는 아이들은 가능하겠죠. 예. 그런데 의지 없는 아이들이 그 또래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게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이 굉장히 효과가 반 이상 없어지는, 그 이상 없어지는 아주 비효율적인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공적 영역에서 추구하는 이런 교육과 달리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부모님이 태워다 줄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이 옆에 앉혀놓고 야 너 이거 인강해야 돼 비대면 강의 들어야 돼라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아이들 위주로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 운행 재개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예. 해야 될 것 같다. 예.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산 한번 올려보십시오. 예. 예.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한미군 협력 네트워크 12쪽인데 저희가 이제 이 협력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기를 바라는데 거기 안에서 주한미군을 위한 협력도 좀 이루어지고 대신에 우리 평택 시민들을 위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협력도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게 이제 이 과거에는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네. 이제 공식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니까 네.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네, 정기 네, 만나가지고 네. 어떻게 해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네. 또 취업 문제 같은 네. 거 좀 구체적인 문제가 네, 가장 네. 절실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 네. 뭐 조달 시장 문제라든지 취업 네. 문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떤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한미군과의 좋은 창구가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좀 해주십시오. 예. 31쪽인데요. 저희 아까 문화국제국 할 때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해외 교류 도시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 저희 7개 초청 요청에 아니 이거 다음 내용이구나. 같이 할까요? 네. 하여튼 그런데 국제교류 도시 발굴을 제가 볼 때 시에서 한계가 있어요. 네. 그 발굴하기 가장 좋은 자원들이 우리 국제교류재단에 다 있다. 제가 전에도 업무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있었던 것 같아. 국제교류재단에다 얘기했더니 여기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목표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모 의원이 푸시하더라.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개국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떤 국제교류 도시를 개발하는 일에 좀 의미 있는 도시에 의미 있는 교류를 좀 연결하는 일을 국제교류 재단이 좀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해외를 제일 많이 다녀본 부서가 아마 여기 계신 국제교류 재단의 우리 대표이사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이거는 이제 시하고 협조는 해야 네. 되는 사항이라는 네, 걸 네, 일단 네.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협조해야죠. 저희들이 이제 12개 도시 제가 와서 하는데 너무 이렇게 교류가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화되지 않은 데 많아서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지 온라인이 됐던 네. 교류를 하든지 간에 네. 이미 지정된 12개하고는 교류를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부터 중국하고도 하고 네, 이제 네.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확대를 하는 문제를 네, 갖다가 지금 저희 그 네. 우리 국제교류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네. 단순히 저희들이 뭐 기분상 뭐 우리 공통점 많고 뭐 차이점 많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AI 프로그램을 갖다가 아예 만들었어요. 네. 그 AI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음에 국제교류를 하면 어떤 분야를 해야 우리 평택의 발전에 가장 네네. 기여를 할 수 네.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시하고 뭐 기존에 이제 우호교류 도시도 뭐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다 뭐 예. 교류를 맺었고 예. 뭐 나름의 또 의미 있는 도시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좀 봤을 때 시민분들이 해외에 좀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도시가 교류 도시면 더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약간 좀 벗어나 있어 좀요. 눈높이에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33쪽 이 국제아동 미술 교류전이 있는데 이게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데 물어봐야겠어요. 이거 평택시 아이들은 얼마나 참석하고 이 행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게 아동이라는 차원에서 네네. 또 그리고 미술이라는 차원에서 네. 이제 언어라든지 이런 걸 초월할 네. 수 있어 평택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네. 있는 네. 가지고요. 네. 평택 학생들은 이제 물론 거기 출품도 하지만 그날 동시에 저 작품 그 자리에서 하는 사생 대회를 또 합니다. 네. 직접 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럼 물론 뭐 주한 외교 사절단도 와서 자기 나라에서 출품한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대사들도 네.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쌍방적인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교류도 하고 또 외국인도 받고 저도 지난번에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는 아직까지 좀 불만이 부족한 분이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와서 하는 일 중에는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앞으로 다른 도시도 뭐 쌍방 뭐 두세 개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참여해서 많이 하는 데는 많지 않다고 보기 네. 때문에 앞으로 네. 잘 키워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전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뭐 미술교류전이 부족한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지역구인데 그리고 8년차 시의원인데도 예. 제가 관심이 없었던 부분도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목적으로 이제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데 예.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평택시가 뭐 우리 시민들이 좀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어떤 국제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위상을 위해서도 진행되는 사업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어디 껴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금액으로는 제가 볼 때 뭐 대단한 뭐 국제 아동 미술전 유명한 미술전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그러면 아주 위상 있는 국제 미술전으로 아동 미술전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저희가 뭐 제가 지난번에 유럽에 그 어디 도시 갔더니 국제 아동 동화 뭐 이렇게 동화전 뭐 이런 거 있는데 예. 갔더니 때마침 하고 있어서 좀 둘러봤더니 우리나라 작가들이 굉장히 그 진출해 있더라고요. 예. 유명한 아동 도서전인데 네. 뭐 이런 뭔가 좀 그 누가 봐도 유명한 평택이 그런 메카가 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축제가 될 수도 있다. 왜 국제교류가 지방자치 기초 단위에서 저희가 가장 왕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제 아동 미술전이면 이게 정말 위상 있는 대회로 좀 성장할 수 있게 아예 전폭적인 투자가 되든지.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건 또 아닌데 또 아닌 것도 아닌 이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 한 200개 국가가 있지만 여기에 지금 보통 한 30, 40개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무협력 도시 맺은 데는 물론 다 네.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주한미 대사관들하고 네. 협조해서 네. 하고 해서 가장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네. 또 가장 많은 주한 공관 대사들이 많이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면 예. 이게 저희가 지금 시비를 대폭 확대해서 정말 권위 있는 대회로 좀 해서 평택이 이런 거 개발해야 되는 지금 시기에 와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고만고만한 일들로 우리가 진행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문화시설도 아트센터 같은 경기 남부권 최대 공연장에 들어온다든지 체육시설도 저희가 좀 규모 있는 국제규격의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그 국제교류재단에서 하는 뭐 어쩌면 최고 행사가
이걸로 기획이 될 수도 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한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좀 위상 있는 대회로 좀 성장할 수 있게 좀 예, 해보심이 어떤가 업그레이드되고 이제 싶습니다. 소위 이제 뭐 비엔날레 정도의 수준으로 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그 성인 미술전은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아동도 뭐 충분히. 네, 그러니까 아동 미술전은 제가 볼 때 지금 실력이 굉장하더라고요. 대표이사님 예, 주시는 예. 말씀 예. 들었을 때에는 이게 저희가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동전이 미술전이 좀 더 규모 있는 대회로 좀 확대될 수 있게 좀 예. 알겠습니다. 저 이거 없앴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니, 충분한 하다 보니 규모 있는 행사를 잠재력이 있다고 없애지 잠재력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도 국제 규모의 어떤 이런 미술 전환하는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세계문화주간. 앞에서 의원님들 질문하는 거 다 들었는데 7개 국가 초대했는데 5개 국가 지금 예, 나머지 예, 2개국은 뭐 다섯 사정이 있나 보죠? 두 개 뭐 나라도 두 개 도시도 뭐 크게 뭐 우리하고 교류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또 작년에 우리 네. 할 때 우리 공동 네. 우리 번영회 할 때는 또 참여를 네.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는 네. 한 게 아니라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기들이 제가 드리고 예. 싶은 말씀은 예. 세계문화주간 예.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우면 일몰시켜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못했다가 아니에요. 예, 예, 잘하셨어요. 저도 참석 많이 했지만 예. 잘하셨고 했는데 이제 나라가 이제 고갈된 거 아니냐. 아직 몇 나라 계속 남아 있습니다. 몇 나라 남아 있어요? 몇 나라 잘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어느 상황이 되면 예. 이 행사를 세계문화주간을 안 되는 거 계속 끌고 간다기보다 아니,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되면 예. 아니면 전체적인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모양으로 좀 한번 만들어갈 필요도 있지 않나 예, 예,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좀 예. 갖습니다. 예. 예, 잘하셨어요. 제가 참석했을 때도 뭐 프로그램도 좋고 잘하셨는데 약간 나라가 고갈돼가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예. 일몰시키든지 전환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위치가 이제 뭐 도서관에서 하잖아요. 배달의 도서관에서. 예, 배달의 도서관에서도 하는데 장소에 대한 고민도 좀 전향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저희들 원래는 이제 예. 이걸 아트센터에서 해보려고. 네, 저희가 공간이 배달의 도서관이 좋아서 거기서 한 게 아니라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서 한 거잖아요. 네, 아트센터를 했는데 네. 이게 좀 일정이 겹쳐가지고 네네. 올해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일단은 그걸로 했는데 네,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꼭 배달의 도서관에서 안 해도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일구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할 게 하나 더 생겨서 요 그 사업 개요를 지금 이제 쭉 쓰셨잖아요. 네. 매 장마다 거기에 신청 방법을 좀 넣으실 수 있나요? 기간, 장소, 사업비 대상 해놓고 신청 방법 아, 인력 방법이요? 한 줄을 더 넣으셔서 예, 예. 신청 방법을 어떻게 좀 받고 계신지.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질의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족도 조사를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셔서 사업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몰돼야 될 사업이 있으면 사실 과감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야 새로운 사업을 또 만들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상위 1, 2, 3, 하위 1, 2, 3을 좀 이게 정리하시라는 게 예.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계속해서 그게 이제 반복돼야 되거든요. 그런 그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또 시행하고 계속 사업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정말 고민하셔서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를 꼭 제대로 하셔서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언제쯤 이게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행사 끝날 때마다. 네, 행사 끝날 때마다 각각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각각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현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 종이를 가지고 만족도 조사?
1, 2, 3 체크하는 거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종이로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현장에서 QR 코드 찍어서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 당일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참여율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소규모 사업은 100% 거의 해주시고 계시고요. 축제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긴 하지만 저 최대한 많이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팔로우업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은 안 하셨죠? 정리해 놓은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네, 다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네. 그러면 그거 자료를 좀 저 주시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꼼꼼하게 만족도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되는 게 있는지 한번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예, 예, 엄격히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당부 사항을 잘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국제 교류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재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국, 복지재단,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